자,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제 22페이지 한번 펴보시면 22페이지를 펴보시면 신경 분위기 파악하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모의고사상에서는 19번 문제에 해당하게 될 겁니다. 방금 우리 편지글, 안내글, 경고장 이런 것들은 18번 문제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죠. 얘는 이제 19번 문제에 해당이 될 텐데 1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화, 사례, 경험담으로 분류가 됩니다. 아마 고등부에서 지금 예비고일 맡고 계신 선생님들 중에 선생님처럼 이렇게 세분화해가지고 유형별로 다 알려준 선생님 없을 거예요. 진짜 이건 내가 장담해. 실제로 고등부 전체 중에서 선생님이 맡고 있는 인원수가 제일 많아요. 선생님 지금 맡고 있는 학생 수가 140명이 넘거든요. 너네 포함해서. 잘 들어. 너네는 운이 좋은 거야. 이번에 들어온 거는. 자, 일화, 사례, 경험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이솝우화라든지 전래동화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오늘 왜 이렇게 많냐 얘. 자, 얘네들은 우리 어렸을 때 읽을 때 보면은 특징이 뭐예요? 후반에 뭐가 나오죠? 두 글자? 거의 다, 그렇지. 거의 다 교훈이 나오죠. 특징이 뭐라고? 후반부에 교훈이 나오거든요. 교훈. 이 교훈이 결국에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18번 문제가 됐던 19번 문제가 됐던 결국에는 주제 찾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선생님 얘는 신경 분위기 찾는 건데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부분이 몰려 있으니까 거기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여기서 반을 뚝 떼가지고 요 밑에 부분만 읽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을 읽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요 반을 덜 읽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단축이 굉장히 많이 되겠죠. 그죠? 이게 굉장한 팁이거든요. 그런데 잘 봐.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다르죠, 지금. 그치? 22페이지랑 23페이지의 기출문제가 다르죠. 자, 신경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앞에 봐봐. 이 반을 뚝 잘라가지고 밑에 부분만 읽어주시면 거기에서 신경이 됐던 분위기가 됐던 다 나오거든요. 그치? 근데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걸 보면 걔는 신경 분위기의 변화죠, 변화. 그럼 얘는 완전하게 다른 방식으로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경 분위기의 변화라고 하면 이 앞에 읽다가 신경이나 분위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어떤 키워드가 딱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럼 그거를 파악을 했으면 거기서 멈춰. 더 이상 읽지 마. 더 이상 읽지 말고 어디로 가면 되냐면 맨 뒤에서 한 두 줄 정도 있죠. 두 문장 정도만 읽으셔도 파악됩니다. 왜냐면 얘랑 얘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거나 아니면 너무나도 명확하게 바뀐 내용을 담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만 체크해 주셔도 충분히 우리 문제 풀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신경 분위기의 변화가 아닌 경우에는 반 잘라서 밑에만 읽어주시고 신경 분위기의 변화인 경우는 더 쉽죠? 요거 찾고 그냥 밑으로 쭉 가면 되거든. 그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한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 선생님이랑 일단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는 내가 변화를 먼저 보여줄게요. 오른쪽 거를 내가 예시로 한번 풀어드릴게요. 오른쪽 거.
23페이지에 있는 거. I board the plane, take off and climb out into the night sky. 나는 비행기에 타서 내려서 밤하늘로 나갔대요. Within minutes, the plane shakes hard. take off가 이제 이륙하다죠, 미안해. take off가 이륙해서 그래서 밤하늘로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거죠. 비행기가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몇 분 안에 the plane shakes hard and I freeze. 비행기가 흔들리니까 내가 얼어붙었다. 어떤 상황이에요? 뭔가 겁에 질렸거나, 그지? 무섭거나,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맨 뒤에 두 문장 정도만 읽어보라고 했으니까 맨 뒤에 두 문장. Both engines backfire and come to full power. 어떻게 됐대요? 얘네들이 backfire 하면 뭐예요? 다시 되살아났다 정도가 되겠죠. 역추진은 뭘 했겠네요. Come to full power. 동력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네. Feeling that the worst is over. 어떻게 된 거예요? 최악의 뭔가 상황은 다 끝났다라고 느끼면서 I find my whole body loosening up at ease. 어떻게 된 거야? 긴장이 완화된 거죠. 그죠? 그러면은 엄청 겁에 질렸다가 안도하게 된 거. 정답 몇 번입니까? 몇 번? 2번이죠. 2번. 지금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총 9문제인데 9문제 푸는데 정확하게 9분 드릴게요. 준비 시작. 나를 믿고 풀어. 단 밑에만 읽으셔도 돼요. 굳이 맨 위에서부터 읽을 필요 없어. 변화가 아닌 경우에는. 변화인 경우에는 어디에 여러분 신경이나 분위기를 체크해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있는지 거기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 뒤쪽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3분 남았습니다. 다 했나요? 다 붙어서 없죠? 볼게요. 자, 22페이지 펴볼게요. 반 딱 잘라서 읽으라고 했죠? 대충 어디부터 읽으면 될까요? Surely had a billion more questions. 일단 여기서부터 나오죠. 엄청 뭐 궁금한 게 많나 봐. 그지? 그리고 판은 뭐 좀 판은 중요하지 않죠. Surely의 신경이니까. 그리고 Shirley nearly dropped her fork on the floor. How many times had she prayed for a friend? Finally, her prayers were answered. 엄청 바래왔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진 거죠. 기쁘겠죠. 정답은 궁금한 것도 많고 신났고 정답 1번이 되겠죠. 넘어갈게요. 23페이지 1번. 1번도 마찬가지야. 뒤에 반 잘라서 읽으면 I gathered the small amount of courage that I had and headed toward. head에 밑줄 쳐주시고요. head가 동사로 쓰이면 어디로 향하다라는 뜻입니다. 발걸음을 옮기다, 뭐 향하다 정도가 되겠죠. 머리를 그쪽으로 향하는 거죠. The helicopter waiting to take me up into the sky. My legs trembled. 뭐야? 떨리는 거죠. 다리가 떨렸대요. 그리고 with every step and I was sweating. 나는 굉장히 지금 떨려 있는 상태죠, 그지? 그 다음에 and we left the ground. I closed my eyes and prayed that it would be over quickly. 빨리 끝났으면 하는 거니까 지금 무서운 상태가 되겠죠. 긴장되고 무서운 상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다음 2번. 얘는 변화니까. Erica waited restlessly. restless가 뭐예요? restless가 뭐야? 참을 수 없는 이라는 뜻이죠. 참을 수 없게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녀의 그 여동생을 Katie to come home. It was Katie's first day of school and Erica was worried. 동그라미. 그럼 넘어가면 되죠. 그렇지? 걱정된 거잖아요. 쭉 밑으로 내려가. 그래서 Erica finally felt the weight of her worries get lifted away. 일단 걱정이 덜어졌으니까 안도된 것. 또 now she could rest easy. 편히 쉴 수 있는 거죠. knowing 앞에서 한번 끊어주시고요. 이 문장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있을 텐데 knowing 앞에서 한번 끊어주시면 여기부터가 분사구문이 되는 거죠. 그지? Katie will be fine. Katie가 이제는 안전하고 괜찮다라는 것에 안도할 수가 있는 거죠. 편히 쉴 수가 있게 된 거죠.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3번. 얘도 마찬가지로 변화네요. Nathan arrived at the hospital at exactly 3 p.m. The rain was pouring. 일단 어떤 상황이에요? 비가 엄청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에요. It was dreary fall day. 그런 가을 날씨였대요. Just like how I feel, he thought unhappily. 어떻게 한 거예요? 비가 오는 날이 마치 내 기분 같네 하면서 기쁘지 않게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야?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3번이죠. 그치? 여기까지만 봐도 사실 알 수 있는데 그러면 맨 뒤로 가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되겠네요. He walked into the room filled with flowers, balloons, and laughter. He couldn't believe how cheerful it was. 굉장히 기쁘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글루미가 뭐냐? 흐린, 날씨로 치면 흐린 거고요. 그지? 그리고 기분으로 치면 우울한 거죠. 우울한이라는 뜻이죠. 단어 몇 개 체크해 볼까요? enthusiastic 4번에 얘는 뭐예요? 열정적인. 그렇지. 5번 uninterested는 관심이 없는. 1번에 humiliated는 뭐예요? humiliated는 뭐예요? 당황한이라는 뜻이. 근데 어떻게 당황한 거예요? 뭔가 창피해서 당황한 거거든요. 그래서 창피한, 당황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suspicious는요? 2번에
의심스러운. 그렇지. 의심스러운. 그 다음에 4번 embarrassed도 마찬가지 당황한이라는 뜻이죠. content는요 만족한이라는 뜻이죠. 됐니? 자 4번은요 그냥 신경이니까 가운데서부터 there was부터 읽어볼까요? There was no sign of his playful black cat anywhere. 아무런 징조가 없었대요. 그 고양이가 안 보이는 거죠. He frantically searched his frantically 뭐예요? 미친 듯이거든요. 미친 듯이 광적으로 searched his tent in the surrounding forest for Bella. 벨라라는 캣을 찾고 있었던 거죠. But the sun was quickly setting. 해가 지고 있었고 Paul could feel his anxiety growing. 점점 더 불안한 거죠. 그지? 그리고 he was in a huge national park and his cat was lost. 엄청 큰 공원에 있었는데 고양이를 잃어버렸어. 그리고 not hope잖아요. 희망이 별로 없어. 그 고양이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도 없어. 어떤 상황? 걱정되고 doubtful. 밑줄 쳐주시고 이게 뭐예요? 의심스러운 상황이죠. 자, 이 시점에서 우리 3번에 나와있는 suspicious도 내가 분명히 뭐라 그랬죠? 의심스러운이라 그랬는데 doubtful도 의심스러운이래요. 그거 차이를 이제 한번 봅시다.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suspicious의 동사형은 뭐예요? suspect거든요. 오케이? doubtful의 동사형은 doubt거든요. 둘 다 의심하나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의심한다 그러면은 보통 뭐라고 생각을 하죠?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의심만 생각을 하죠. 근데 둘이 의심하다라는 뜻은 똑같은데 같은데 달라요. 무슨 뜻이냐면 suspect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의심하는 거냐면 맞다고 의심하는 거야. 그렇다고 의심하는 거죠. 근데 doubt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그럼 반대로 아니라고 의심하는 거죠. 얘는 고양이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의심을 한 거예요?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의심한 거예요? 없다라고 의심을 했기 때문에 doubtful이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사실 앞에 봐봐 잠깐만. 얘는 맞다고 의심하는 거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 뭐라고 바꿔서 써도 상관이 없냐면 그냥 think로 바꿔서 생각하셔도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잘못 해석하시면은 글 전체를 완전히 반대로 해석하실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중요해요. 그럼 doubt는 뭐가 될까요? don't think가 되겠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말이 뭐야? suspect에서 파생된 말이 suspicious, 의심스러운도 있고 명사 형태로 suspicion 들어봤어요? 얘가 뭐예요? 아는 사람 suspicion 무슨 뜻이야? 범죄에서 용의자라는 뜻이죠. 용의자는 그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되는 사람이에요?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에요? 저질렀다고 생각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맞다고 의심하다요. 맞다고 의심하다. 중요합니다. 넘어가 주시고요. 자, 5번 변화제에도 I decided to go to Europe before starting college. My parents were quite nervous. 근데 이런 것도 잘 챙겨주셔야 돼. My parents were quite nervous. 밑줄 쳐주시고 얘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죠. 왜? 문제를 잘 읽어야죠. 신경변화는 신경변화인데 누구의 신경변화야? 아이의 신경변화거든요. 부모님이 아니에요. 근데 어땠대요? Not me though. 나는 안 그랬다는 거죠. I couldn't wait to explore the world. 세상을 탐험하는 걸 기다릴 수가 없었대. 어떤 상황이야? 굉장히 신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맨 뒤에서 두 번째 줄 정도만 읽어주시면 된다 그랬죠. 두 줄 정도만. What a letdown. 끝났네. letdown이 뭐야? 실망이잖아. 굉장히 신나했었는데 실망한 거 정답 몇 번? 5번이 되겠죠. 또 마찬가지로 또 근거가 또 뭐가 있어요? I sadly got on a plane. 굉장히 슬프게 비행기에 올라탄 거죠. 그죠? 자, 6번. 얘도 변하네요. Dylan was about to enter the castle of chaos. Halloween was his favorite time. favorite 동그라미. Time of year and he loved haunted houses. 굉장히 신나 있는 거죠. 즐거운 거죠. 왜? 얘는 공포 체험하는 거 좋아하니까. He thought they were fun. 그 공포 체험이 너무 재밌으니까 신나 있는 거죠. 어떤 상황이야? 얘는 안 무서운 거야. 그죠? 근데 맨 뒤로 가시면 He turned around to face a ghost with long black hair staring at him. 그가 돌아봤더니만 to face, to 앞에서 끊어주시면 투부정사인데 여기서는 결과로 쓰이는 겁니다. 부사적 문법 중에서도 결과야. 우리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쓰는 투부정사가 아니라 돌아봤더니만 그 결과로 어떻게 그 유령을 마주치게 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Dylan shouted in panic. 끝났네. 엄청 무서운 거죠. 그지? 그러면 안 무서웠는데 무서운 거 정답 4번이 되겠네요. 7번. 얘는 뒤에만 보시면 되겠죠. 한 반 잘라서 the other부터 볼까요? The other tourists gasped with excitement and pointed at the display. It's a whale. Someone shouted. Lily felt herself smile and watched not one, but 3 whales play around the boat. Young children laughed and everyone seemed happy. 다 어떤 상황이에요? 굉장히 행복하고 그치? 정답은 5번이 되겠죠. 8번 변화네요. Jenna gazed happily. 일단 뭔가 좋은 상황. 그러면 2번도 가능하겠고 3번은 아닌가? 2번 가능하겠고 5번 가능하겠고 그죠? 그리고 the weather was perfect. 날씨도 좋았대. 둘 중에 하나는 맞겠네? 그다음 넘어가. 맨 뒤로 가서 이 고난도 문제가 됐든 아니든 다 똑같아. 그럼 넘어가서 어디? Jenna glared at them and she realized she wouldn't be able to relax with all the noise. 소음 때문에 쉴 수가 없다는 걸 알았고 then she sighed with frustration. 뭐예요? 짜증난 거죠. 정답은 5번이 되겠죠. 그죠? 아무리 어려워도 18번, 19번은 이렇게만 풀어주시면 절대 실수할 일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챕터 3을 볼 건데 요거는 어느 하나로 딱 정리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 주제를 찾으려고 하는데 몇 개만 적어볼게요. 그냥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힘드니까. 자, 20번부터 우리 19번까지 본 거잖아요. (20번에서 24번) 지문은 다 주제입니다. 주제.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뭐 챕터 3부터 시작해서 챕터 4 밑줄 의미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34페이지에 얘도 주제 찾는 거예요. 그리고 챕터 5 주제 제목까지 전부 다 주제 찾기입니다. 전부 다. 챕터 5까지는 전부 다 주제 찾는 문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문제잖아요. 20번부터 24번까지. 우리 18번부터 45번까지 독해 문제를 푼다고 쳤을 때 그럼 주제 문제가 벌써 5개. 근데 아까 전에 나 얘기했죠. 18번도 마찬가지, 19번도 마찬가지. 결국엔 주제 찾는 문제라 그랬죠. 벌써 우리 7개를 다 주제로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번부터 34번까지가 빈칸이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모의고사에서는 이 빈칸 문제는 항상 주제랑 연관이 있어요. 얘도 결국은 주제 찾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40번에 요약문 문제가 있습니다. 야, 요약문은 어떤 부분을 요약합니까? 중요한 부분, 안 중요한 부분?
당연히 중요한 부분 요약하겠죠? 걔도 주제예요. 벌써 몇 개야? 7개, 11개, 12개 맞니? 7개, 여기 4문제, 11개, 12개 거기다가 플러스 41번, 42번 문제 중에 41번 문제도 주제 찾기예요. 벌써 13문제를 우리가 주제만 찾아서도 풀 수가 있는 문제들이 엄청 많죠.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이랑 주제 문제를 풀게 될 건데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 이거는 포괄적인 이야기예요. 모든 지문에 다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 필자의 의도를 파악을 하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치?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는 한국말에서도 중요하고 영어에서도 중요하고 일본어에서도 중요하죠. 두 번째, 이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필자의 어조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어조를 파악. 어조가 뭐예요? 어떤 풍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래서 얘가 우리한테 전달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앞에 봐봐. 필자가 글을 이렇게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다고 A는 저렇다 이렇다 저렇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과학자들이 이렇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그 말인즉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얘기를 누구의 얘기로 다시 한번 얘기하겠다는 거야? 필자 자신의 얘기로 다시 해보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예를 들어 50년간 과학자들이 한국인은 김치를 좋아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연구결과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어. 그치?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필자 얘기를 해보겠다는 거야. 내가 조사해봤더니 또는 내가 어떤 표본을 가지고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더니만 사실 한국인은 김치를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이 얘기에 대한 뒷받침이 되는 근거를 대가면서 이해를 뭐라 그래? 두 글자로 수년간, 수십 년간, 수백 년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이런 결과가 있어 왔습니다. 전부 다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얘 결국엔 통념인 거거든요. 그지? 그럼 그 통념에 대해서 필자가 그거를 자기 말로 뒤집을지 아니면 그대로 가져갈지, 그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필자의 어조에 해당하게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연결사나 부사 같은 선생님 연결사는 알겠는데 연결사가 뭐예요? For example 이라든지 however 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죠? 문장 처음에 시작할 때 연결사 주고 컴마 하나 찍혀서 나오죠? 그런 것들 여기에는 알겠는데 부사는 뭘 말하는 거예요? 부사는 여러분 영어에서 꼭 필요한 문장 성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지? 필요 없어. 원래 안 써도 되거든. 근데 쓰는 이유는 뭐예요? 나 글 전개할 때 독자 너한테 이 방향대로 읽게 하고 싶어. 나 지금 이러한 방향으로 글을 쓰고 있으니까 내가 의도한 대로 이렇게 읽어줬으면 좋겠어 라는 표시예요. 표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마찬가지로 필자가 처음에 글을 시작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난 대로 써봤는데
자, good teachers know that to teach their students critical thinking. 여기서 한번 이제 그 투부정사의 부사조명법으로 삽입이 한번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들의 학생들에게 뭘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비판적인 사고를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그들이 뭐뭐뭐뭐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치? 근데 중요한 게 저 부분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 이거거든요. 형용사 굿이야 굿. 이것 또한 어조에 해당하죠. 그냥 선생님들이 아니야. 좋은 선생님들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그 방식은 필자가 생각했을 때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좋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제랑 가까워지는 거야. No, that 대절이랑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이 주제랑 연관성이 굉장히 높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랑 앞으로 한번 해볼 건데 일단 하나를 맛보기로 한번 해보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보자. 어떤 거 먼저 해볼까요? 왼쪽, 오른쪽. 좀 더 짧은 거 해볼까요? 좀 짧은 거 먼저 해볼까? 오른쪽 거 먼저 봅시다. It can be tough to settle down to study when there are so many distractions. 이세 동그라미, 최 동그라미 해주시면 tough가 무슨 뜻이 있어요? 거칠은 이란 뜻도 있지만 힘든 이란 뜻도 있죠. 여기서 힘든으로 쓰였네요. 그죠? settle down은 무슨 뜻이에요? 정착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디에 집중하다 이런 뜻도 있죠, 그죠? 그래서 공부에 집중하는 게 힘들대요. 언제? when에 동그라미 해주시면 there are so many distractions. 많은 정신을 방해하는, 집중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을 때, 그지? Most young people like to combine a bit of homework with quite a lot of instant messaging, chatting on the phone, updating profiles on social networking sites, and checking emails. While it may be true that you can multitask and can focus on all these things at once, try to be honest with yourself. 그럼 봐봐. 여기도 마찬가지거든.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Most young people like to combine a bit of homework with 어쩌고 다 이것저것 하는 거야. 맞지? 그리고 while it may be true that you can multitask, 네가 멀티태스킹 할 수 있는 건 맞아. 그리고 한 번에 이런 많은 것들이 집중할 수 있는 건 맞아. 근데 이거 얘기하기 전에 첫 문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미 방해 요소가 많을 때는 어떻대요? 어렵대. 뭐야? 문제점이죠. 문제점. 그지? 문제점을 지적을 한 거야. 첫 문장부터 이미 문제점을 지적을 해놓은 거예요. 방해 요소가 많을 때 공부에 집중하기 쉽대 어렵대. 힘들대. 그게 문제점이거든.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 문제점 나왔으면 뭐부터 따져보라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두 번째 most로 시작하는 문장이랑 while로 시작하는 문장은 뭐예요? 이런 부연 설명이 되겠죠. 뭐에 대한 부연 설명이야? 다시 처음이니까 조금 자세하게 적어드릴게요.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처음에 방해 요소가 많으면 공부에 집중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두 번째 문장에서 뭐 하고 있냐면 학생들은 많은 일들을 한다. 세 번째 Y로 시작하자. 비록 뭐뭐 하지만, 그지?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althought가 됐든 Y가 됐든 비록 뭐뭐 하지만. Y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 멀티태스킹 가능하지만, 응? 그렇지만
It is most likely that try to be honest with yourself. 너 자신에게 솔직해져라. 그지? 그럼 이제부터 진짜 하고 싶은 말이죠. It is most likely that 대절의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You'll be able to work best. 가장 잘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If you concentrate on your studies but allow yourself regular breaks. 어떻게? 네가 네 공부에만 집중을 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휴식을 한 30분 정도만 주는 거죠. To catch up on those other pastimes. 그런 다른 영화죠. 자, 멀티태스킹 가능한 거 알겠어. 그렇지만 비록 뭐뭐 하지만 어떻게 하래요? 공부할 때는 공부에만 집중해라. 자, 이제 하나씩 따져볼게요. 앞에 봐. 적는 거 이따가 하고. 자, 방해 요소가 많으면 공부에 집중하기가 힘들대요. 뭐야? 문제점을 지적을 했죠. 그지? 학생들은 많은 일들을 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죠. 뭘 위해서 지금 얘를 갖다 놓은 거예요? 멀티태스킹이라는 말을 꺼내기 위해서 얘를 그냥 꺼집어낸 것 뿐이에요. 그지? 그리고 나서 너 멀티태스킹 가능한 거 알겠어. 비록 뭐뭐 하지만 뭐뭐이다. although A지만 B이다 이거잖아요. 비록 A지만 B이다 이거잖아. 그치? 근데 잘 들어. 아니 이따가 적어. 이따가 적어. 중요해. 이거 진짜 중요해. 자, 비록 A이지만 B다랑 얘랑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A가 아니라 B다랑 비록 A지만 B다랑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너무 다른 말이에요. 너무 다른 말. 너무 다른 말이에요. 완전 다른 말이야. 뭔 말이냐면 앞에 봐. 야, 나레이 머피는 A가 아니라 B입니다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A 자체를 디스해버린 거라고. 완전히 아니라고 그냥 버리는 거야. 버립해야 얘는 A는. 그리고 뭐라고 하고 있는 거야? B가 맞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근데 although A는 뭐야? 비록 A지만 자, 비록 수학이 중요하지만 영어도 중요합니다. 수학 중요하다는 거야? 안 중요하다는 거야?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이때는 얘도 안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다가 더 집중을 하겠다는 거야? 무게로 따져봤을 때는 B 쪽에다가 조금 더 집중을 하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둘 다 B가 중요한 건 맞지만 여기서 A는 안고 가는 대상입니다. 야, 너네 공부하면서 친구 답장, 인스타 DM 답장도 해주고 중간중간에 유튜브 쇼츠 올라오면 그거 한번 봐주고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 알아. 그렇지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야? 공부에만 집중 좀 해줘. 이게 진짜 필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바인 거죠. 그치?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미리 먼저 한번 풀어왔으면 우리가 조금 같이 해봤을 텐데 못했으니까 이따가 시간 주고 충분히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시간에는 어법 나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작.